안녕하십니까, 솔루션 연구소입니다. 자, 올해 2022학년도 수시 지원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상위권, 서울에서도 이제 8개 정도의 상위권 학교의 경쟁률을 좀 내봤는데 자연계가 무려 53.5%입니다. 와,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자연계가 더 많다니요. 원래는 압도적으로 인문계가 많았죠. 그런데 최근에 입시 트렌드, 또 수능에서의 자연계에 유리한 점, 또 옛날 말처럼 들리지만 요즘에 취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문계보다는 자연계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았죠. 그래서 그게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의대 약대부터 여러 가지 사건, 코로나발 재수생 증가 이게 막 겹치다 보니까 드디어 이과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왔습니다. 참 모를 일입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위 8개 대학입니다. 물론 전국으로 따지면 당연히 문과가 많죠. 문과가 많고 요즘에 뭐 학종 줄었고 정시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과가 제일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워너비하는, 우리가 부동산 뉴스 보면 나는 그 집에 안 살지만 맨날 강남 아파트값 얘기하지 않습니까? 다 그게 추후에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, 입시도 비슷합니다. 내가 못 가는 학교이긴 하지만 좋은 학교의 입시 트렌드라는 게 점점 내리사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상위 8개 대학은 이렇습니다. 스카이, 서성한, 그 다음에 중대, 경희대까지만 끼워줬습니다. 우리가 중경, 외시라고 하지만 시립대와 외대는 이게 무슨 자연계 강세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. 그래서 이 8개 학교가 그래도 문과, 이과가 번듯한 학교 8개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조사해 봤는데,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대 빼고는 자연계 학생들은 경쟁률이 다 올랐습니다. 연대 왜 떨어졌냐? 논술 전형 시기가 좀 바뀐 부분도 좀 있고, 올해 교과 신설을 했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. 연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? 야, 정말 괴물들이 오겠구나 하고 살짝 쫄린 맛이 좀 있지 않았나? 그래서 8개 중에 7개 학교의 경쟁률이 다 올라갔다. 자, 2021학년도는 그래도 근소하자. 작년에도 거의 박빙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50.2로 인문계가 많았는데 올해는 53.5%, 이과는 9,400명이 늘었고 문과는 12,500명이 줄었습니다. 문과 준 거 많이 줄었네요. 아무튼 전체 인원도 점점 준다고는 하는데 올해 또 응시 인원도 좀 많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된다라고는 참고하시면 되고,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문이과가 역전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. 학교별로 살펴보면, 자, 좀 전에 얘기 드렸죠. 자연계는 연대 빼고 다 올랐고, 그 다음에 인문계로 가면은 8개 중에 서울대랑 고려대, 그 다음에 경희대만 늘었고 나머지 5개 학교는 지원자가 줄었습니다. 문과는 과반수 이상이 줄었고 자연계는 거의 대부분 올랐다,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연계 경쟁률을 보면 서울대 조금 늘었네요. 연대가 20.4에서 15.5로 줄었고 고대 많이 늘었습니다. 10.0에서 16.5로 늘었고 성대도 많이 늘었고 경희대도 많이 늘었네요. 30.1에서 41.7대 평균 경쟁률로 좀 늘었습니다. 물론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많이 몰렸다기보다는 모집 인원에 따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한 수치이긴 합니다만,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러 학교,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경향성을 띱니다 라는 정도면 꽤나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전체 경쟁률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. 자세한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학교별로 요 정도 수치가 변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문계가 줄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, 예전 입시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과생들의 학습량이 문과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. 굉장히 높았죠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죠. 야, 수학은 한 과목을 더 배우는데 왜 국어라도 너 한 과목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니냐, 이런 얘기를 투덜대는 자연계 학생들도 꽤나 있었고, 학습량 자체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그만큼 또 경쟁도 있어서, 왜? 인문계 학생들이 더 많았으니까. 자연계 학생들은 학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적었죠.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더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완화되었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반반 정도면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나마 어찌됐든 최근에 역전된 이유를 굳이 찾아보고 좀 특징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죠. 연대는 왜 경쟁률이 오르지 않고 떨어졌냐 하면, 연대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보기로 바뀌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연대는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,
성대가 가장 많은 상승을 해서 3,763명이 늘었습니다. 아, 성대 상승세는 무섭죠. 성대 공대가 수원에 있는 건 아시죠? 그래서 예전에는 문과랑 이과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 학교입니다. 원래 성대하면 문과가 훨씬 높고 유명했던 학교인데 재단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계약학과를 비롯해서 좀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문이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 영향력인지 성대가 올해 수시 경쟁률에서 3,763명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죠, 요거. 실은 가장 두 포인트는 실은 연대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건 요 두 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취업이 어렵지요. 그 문과에서 이과를 갈아타기도 하겠지만 이과에서 취업률이 좋고 최상위과 학과라면 바로 의대인데 의대에 이어서 약대라는 게 있었는데 약대가 올해부터 학부로 바뀌었죠.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 틈을 노려보자 라고 하는 재학생들도 당연히 많을 거고 작년에 없었던 신설 전형이기 때문에 상위권, 이 N수생 중에 그 자연계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반수나 N수하는 경우가 올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역대 최고라고 하죠. 재수학원 박 터졌다고 하는데 요 두 개의 포인트가 자연계 경쟁률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자연계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고 전체 학교는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추세가 앞으로 더 될지 더 가속이 될지 둔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연계 선호하는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으니 적어도 이제 1학년, 2학년 학생들, 고3 이제 끝났으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시고 소신있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